성기능 보존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수술 중에 성기능 보존은 가장 우월합니다. 유로리프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,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리프트는 뭐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런 게 아니고 잡아준다 그런 뜻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전립선 결찰술이에요. 결찰술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. 묶어준다는 뜻인데 매듭을 우리가 내시경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전립선은 대충 이 정도, 이렇게 소변이 나와서 괄약근을 지나더라도 소변 볼 때만은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, 그래야 시원하게 나올 텐데, 이게 엉덩이처럼 자라 들어온다고 하면 나오는 길이 막힐 거고, 막히는 거에서부터 소변 줄기 가늘어지고, 그 다음으로 방광이 망가지면서 소변이 뭐 급해진다든지 자다 깬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 수술 방식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이게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. 내 살의 한가운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가 많이 나요. 그리고 회복 기간도 그만큼 길고,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뭐 대학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이상씩 입원 많이 했었고, 수혈 가능성도 전립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커졌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괴롭고, 특히나 또 성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제 발기부전도 어느 정도 생겼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, 수술도 위험하다. 얻는 거 없이 수술도 위험하면 결과는 좋아야 되잖아. 그런데 이 이제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너무 결과 차이가 큰데, 안 좋은 경우에는 재발조차도 15에서 20%까지 되기도 했습니다. 재발률에는 재수술률과 약물 투약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, 워낙에 아니 이렇게 재발도 많은데 실제로 그 겪는 고통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 안 자르면 안 되냐 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시도가 됐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고,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잘라내지 않는 수술 중에는 결찰술이 1등일 거예요. 들어가서 여기 침을 찔러요. 침으로 찌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탭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. 이렇게 못 같은 걸 하나 놓는 거죠. 그 다음에 쭉 당겨서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쪽에서 클립을 넣음과 동시에 잘라버립니다.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 조금씩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 텐션에 맞춰서 결찰사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, 이상적으로 결찰사가 삽입이 되었을 때 다 수직으로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. 묶는 거다 보니까 피가 훨씬 덜 나죠. 훨씬 덜 나게 되고, 다음으로는 여러 성기능 보존. 성기능 보존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수술 중에 성기능 보존은 가장 우월합니다. 왜? 잘라내는 조직이 없으니까. 그리고 여차하면 풀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뭐 여러 가지 시술, 수술법 중에는 성기능 보존에 있어서는 가장 좋다. 단, 잘라내는 게 아니고 비대 조직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 보니까 재발률은 거의 잘 안 됐을 때 TURP랑 거의 비슷해요. 예를 들면 재수술률을 그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한 10% 정도로 봅니다. 그리고 약을 다시 또 추가로 먹는 비율을 한 10% 정도 봐요. 그래서 5년 뒤에는 한 20% 정도 환자에서는 완전히 약을 끊지 못하거나 다른 수술을 받거나,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, 그거 외에 내가 기능적인 부분을 살리고 싶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. 하루 만에 소변줄을 뺄 수 있고 수술 후 증상이 즉각적으로 좋아지고,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런 시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